지난주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오플로우가 글로벌 1위 의료기기 회사인 메드트로닉에 인수되었고 아마도 금년 말에 상장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오플로우를 금요일에 28,300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12월 23일에 15,500원에 매수를 해서 83%의 수익을 남기고 매도를 했습니다. 약 5개월 만에 83%의 수익이면 저에게는 과분한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래 계획은 7, 8년 정도 보유해서 10배거가 되면 매도를 하는 것이었는데 중간에 다른 회사에 M&A 되면서 그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포트에 현금이 생겼습니다. 이 현금으로는 역시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주 한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작년 12월 23일에 1000만원으로 시작했던 포트가 지금은 234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34%의 수익입니다. 약 5개월 만에 134%의 수익률을 올린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루닛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루닛은 요즘 AI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노믹트리는 예상보다는 주가가 오르지 못해서 약간 실망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내 매출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고 또 대규모로 쏟아지는 전환사채 물량이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가 하락하면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 바이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바이오 종목 중에서 큐라크를 매수했는데 현재 약 7%의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편입할 당시 바이오 중에서 큐라크를 편입할까 아니면 메지온을 편입할까 고민하다가 큐라크를 편입했는데 만약 메지온을 편입했으면 약 2개월 만에 30% 이상 상승이 있었을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상당한 수익률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구독자분의 요청이 있어서 이 영상의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 부회장께서 1994년 USC 경영대학원 강연에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 젊어진다면 어떤 투자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훌륭한 기업이 규모가 작을 때, 즉 회사 초창기에 좋은 종목을 찾아내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샘 월튼의 월마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회사가 초창기일 때 그 회사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빌빌대고 있지만 장래의 성장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이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노후 자금을 마련해서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확천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긴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매일매일 주식시장의 테마를 쫓아다니면서 사고팔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서 20% 벌고 또 다른 종목으로 건너가서 20% 손해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속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성장성 있는 초기 기업을 발굴해서 5, 6년 정도 보유하는 방법을 개인 투자자들과 같이 공유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성장주 포트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0대 중반의 나이에 1000만원으로 초기 성장주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즉 종목당 200만원씩 총 5종목을 사면 총 1000만원이 됩니다. 1000만원을 생각한 이유는 이 정도 자금이면 엄청 큰 금액은 아니니까 이 돈이 없는 셈 치고 잊어먹고 장기간 묻어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00만원을 30대 중반에 투자해서 50대 중반에 은퇴할 때까지 1000만원을 10억 원으로 불려서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자 이런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독자 요청도 있고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포트에 편입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대세 상승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이유이지만
이번에는 알트코인의 상승에 제대로 편승을 해보자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인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만 제대로 파악하면 의외로 큰 상승에 편승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이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면 1단계로 비트코인만 오릅니다. 다른 코인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오직 비트코인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코인들은 전혀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대 70%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규 코인들이 많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를 넘어 60% 중반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약 47%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이더리움이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멈추고 횡보를 하지만 이더리움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을 따라서 조만간 상승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를 하고 이더리움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상승을 합니다. 이때는 10배, 20배짜리 알트코인들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크게 상승하는 코인들은 모두 그 시대의 시류에 적합한 코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는 메타버스, 피트2와 관련된 그런 코인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코인들이 상승을 한 후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모두 다 동시에 큰 하락을 합니다. 이것이 3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모든 암호화폐들이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과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2017년의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본격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날이 2017년 10월 11일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한 바로 그날, 즉 10월 11일의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아직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날은 2017년 11월 25일입니다.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날로부터 약 40일 후에 이더리움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날입니다.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 16일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표시하는 원화는 그 당시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2017년 12월 16일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더리움은 아직도 한참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 횡보 또는 소폭 하락을 하는 동안 이더리움이 계속 상승합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3일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즉 비트코인보다 약 한 달 후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세 상승을 할 때는 비트코인만 상승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전고점을 돌파해야 그 다음에 다른 코인들이 움직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약 40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해서 비트코인보다 약 한 달 후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상승을 시작하며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 조만간 다른 코인들도 상승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1호부터 4년 후인 2021년도 봄에 있었던 대세 상승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본격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날이 2020년 12월 17일입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12월 17일의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아직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날은 2021년 2월 2일입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날로부터 약 45일 후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날입니다. 비트코인은 2021년 4월 13일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원화는 그 당시 달러를 그대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4월 13일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더리움은 아직도 한참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 횡보 또는 소폭의 하락을 하는 동안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2021년 5월 12일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2021년 봄 대세 상승을 할 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약 40일 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해서 비트코인보다 약 한 달 후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2017년과 2021년 대세 상승 때 모두 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약 40일에서 45일 늦게 전고점을 돌파하여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한 달 후에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약 3, 40일 후에 발동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차를 두고 조금 후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에 맞는 알트코인들은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10배, 20배씩 상승을 하는 코인들이 쏟아집니다. 100배씩 상승하는 알트코인들은 모두 다 이때 탄생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우연이 아닙니다. 암호화폐의 구조에 대해 아시는 분이라면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화로 알트코인을 살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구매하는 BTC 마켓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면 일단 코인은 비트코인만을 보유해야 하며 지금은 알트코인을 보유할 때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오로지 홀로 상승할 때가 대세 상승입니다. 다른 코인들과 같이 동반 상승을 하면 대세 상승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만 상승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시장의 에너지가 축적돼서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만 상승을 한다는 의미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다른 코인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즉 거래대금 측면에서 볼 때 비트코인의 거래대금이 항상 5위 안에 연속으로 일주일 이상 들어간다면 이는 대세 상승이라는 뜻이 됩니다. 대세 상승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한 후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이더리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때 비트코인 일부를 매도해서 그 시대의 시류에 맞는 알트코인을 매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알트코인 매매는 하지 않는 성격이라 이런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이 전략을 저도 실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전략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략은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코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을 관찰하고 제대로 진입을 하려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포트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포트에 편입했습니다. 물론 오늘 드린 말씀은 제 생각일 뿐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